요양보사교육원 장혜영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엔 요양보사 국가고시 대비하여 쪽집게 모의고사 실기 영역 준비했습니다. 약간 어려운 만큼 또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36번 대상자의 냉장고에 있는 두부조림이 상했을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은 1번 대상자 몰래 버린다, 2번 마찰을 피하기 위해 모른 척한다, 3번 상한 부분만 버리고 가열한다, 4번 대상자에게 알리고 즉시 폐기한다, 5번 냉장고의 온도를 점검하고 빠른 시일 내에 먹게 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4번입니다. 대상자에게 알리고 즉시 폐기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두부조림이 상했기 때문에 절대 드시면 안 되시고 일단은 대상자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폐기를 하시는데 만일 대상자가 폐기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호자분께 말씀드리고 그리고서 폐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7번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자세로 옳은 것은 1번 허리를 굽혀 무게중심을 낮춘다, 2번 허리를 굽혔다 펴면서 들어 올린다, 3번 무릎을 펴서 들어 올린다, 4번 두 다리를 모으고 들어 올린다, 5번 순간적인 힘을 이용하여 들어 올린다.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3번 무릎을 펴서 들어 올린다입니다. 지금은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경우이죠.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중심점을 낮춰주시는 것은 맞는데 1번처럼 허리를 굽혀서 무게중심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움직여서 낮추고 높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펴서 들어 올리는 것이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38번 입맛이 없는 대상자의 식욕을 돋우기 위한 방법은 1번 식욕 증진제를 복용하게 한다, 2번 누룽지를 끓여서 제공한다, 3번 고추장 비빔밥을 만들어 제공한다, 4번 밥을 먹겠다고 할 때만 제공한다, 5번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보기 좋게 담아 제공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5번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보기 좋게 담아 제공합니다. 자, 입맛이 없는 대상자 식욕을 돋우기 위한 방법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어르신의 입맛은 점점 쓴맛을 많이 느끼게 되고 단맛을 잘 못 느끼시기 때문에 입맛이 없어지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가만히 누워 계시기 때문에 활동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이라는 표현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준비하시면 그 잔칫날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보기 좋게 담아 그때그때 드시고 또 다음 게 준비해드리고 그렇게 하시면 기분도 좋아지시면서 입맛이 돋우는 이러한 상황이 되겠죠. 정답 5번입니다. 39번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은 1번 수분이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2번 의자 등받이에 등을 펴고 깊숙이 앉힌다, 3번 고개를 뒤로 젖히고 음식을 먹인다, 4번 말을 걸어 음식을 천천히 먹게 한다, 5번 많은 양을 입에 넣고 꼭꼭 씹게 한다. 정답은요 2번이네요. 의자 등받이에 등을 펴고 깊숙이 앉힌다 입니다. 만약에 깊숙이 앉지 않는 경우는 엉덩이가 이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낙상하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깊숙이 앉히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자,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1번 같이 수분이 적은 음식은 마르기 때문에 마른 음식들은 이렇게 사례가 걸리기가 쉽죠. 안 되고요. 3번처럼 음식을 드실 때 고개를 뒤로 젖히는 것은 오히려 음식을 삼키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고개를 약간 앞으로 숙인 상태로 그리고 턱을 뒤로 당깁니다. 이 자세가 가장 좋고 그래야 입이 식도보다 아래 위치하게 돼서 넘어가는데 사례가 걸리지 않고 무리 없이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4번처럼 말을 건다 이러면 말씀하시다가 사례가 걸릴 수가 있어서 요건 반드시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 말을 걸지 않는다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5번처럼 많은 양을 넣어 주시면 이렇게 씹으실 때 넘어가기도 하고 막 굉장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네, 조금씩 넣어 주시면 됩니다. 정답 2번입니다. 40번 누운 자세로 식사를 해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숟가락 끝부분을 입술 중앙에 대고 먹인다, 2번 신맛이 강한 음식을 제공하여 입맛을 돋운다, 3번 배 부위와 가슴을 압박하는 옷을 입힌다, 4번 식사 도중 살에 들리면 따뜻한 물을 먹인다, 5번 등에 베개를 대어 옆으로 눕힌 상태에서 음식을 제공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5번이네요. 등에 베개를 대어 옆으로 눕힌 상태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운 자세라 할지라도 옆으로 눕는 것이 훨씬 더 식사하기가 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 약간 혼돈을 일으키시기가 좋은데 입술 중앙에 대고 먹인다. 이 내용은 중앙이라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입술 옆쪽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오른손잡이시죠. 그럼 오른쪽에서 음식이 들어오기 때문에 옆쪽에서 들어오는 것을 편하게 느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맛이 강한 음식은 오히려 사례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드시고 침이 많이 나오면서 살에 걸립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압박을 하는 옷을 입히면 식사하실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잘 삼켜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압박하지 않는 옷으로 기억해 주시고, 자, 4번처럼 이렇게 식사 도중에 사례가 들린다. 그럼 일단 식사를 중단합니다. 지금 사례가 걸렸다고 하는 것은 식도로 넘어가야 될 것이 기도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식사를 중단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41번 가루약 복용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1번 종류가 다른 가루약은 섞은 후 나누어 복용한다. 2번 숟가락을 사용하여 약간의 물에 녹인 후 투약한다. 3번 물을 먼저 먹게 한 후 가루약을 입에 넣어준다. 4번 먹기 한두 시간 전에 미리 물에 녹여 준비한다. 5번 약이 희석되지 않도록 물은 조금만 먹인다. 정답 골라볼까요? 2번입니다. 숟가락을 사용하여 약간의 물에 녹인 후 투약한다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도 약을 먹다 보면 어머니께서 이렇게 가루약을 타왔네. 그럼 가루약을 이렇게 놓고 그리고 물을 부어서 살짝 이렇게 녹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 방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42번 물약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약을 따르기 전에 약물을 흔들어 섞는다. 2번 뚜껑의 안쪽이 아래로 향하도록 놓는다. 3번 투약 후 남은 약은 다시 약병에 넣는다. 4번 약병의 라벨이 붙은 쪽으로 약을 따른다. 5번 약 용량이 적을 때에는 숟가락을 이용한다. 정답은요? 1번이네요. 약을 따르기 전에 약물을 흔들어 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농도가 아래쪽은 이렇게 생약 성분 같은 경우는 약간의 가라앉아 있고 윗부분은 이게 농도가 옅을 수 있어요. 그래서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따르기 전에 약물을 흔들어 주시는 거는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나머지는 굉장히 헷갈리셨을 텐데, 자, 2번처럼 뚜껑의 안쪽이 아래가 아니라요, 위쪽입니다. 자, 뚜껑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병에서 이제 뚜껑을 내려놓을 때 요 부분이 지금 안쪽이죠. 여기 요 부분이 요 안쪽이 어떻게 해요? 위로 가게 놓는다. 그래야 오염물들이 묻지 않는 겁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고 3번 같은 경우 투약 후 남은 약은 다시 넣으시면 여기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넣지 않는다. 기억해 주시고 4번 같이 라벨이 붙은 쪽으로 약을 따라 주시면 라벨이 여기 이렇게 예를 들어 이제 기침 시럽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약 이름이 있을 겁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따르다 보면 이 약 이름이 지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벨이 붙은 쪽으로 약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따른다. 약병에 라벨이 붙은 쪽은요. 붙은 쪽을 손바닥으로 잡은 상태로 따르시는 건 가능합니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되겠어요? 자, 5번은 약 용량이 적을 때에는 숟가락을 이용한다? 아니고요. 용량이 적을 때 양을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양이 적을 때는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에 이렇게 해서 약을 투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안에 조금씩 넣어 주시면 되겠죠. 43번 대상자에게 안연고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멸균솜으로 눈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아준다. 2번 튜브에서 처음 나오는 것은 거즈로 닦아버린다. 3번 튜브를 동공 위에 놓고 바깥쪽으로 짜넣는다. 4번 연고를 넣은 후 눈을 감고 안구를 가볍게 눌러준다. 5번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휴지로 즉시 닦아낸다. 정답 골라볼까요? 2번 튜브에서 처음 나오는 것은 거즈로 닦아버린다 입니다. 혹여나 이제 세균에 오염됐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닦아주시는 게 맞고요. 1번처럼 멸균솜으로 이제 눈을 먼저 닦아주시는데 바깥쪽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닦아주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런 경우는 여기가 코고요. 이렇게 닦게 되면
요 안에 이제 비루관이라고 하는 코로 흘러내려가는 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내려갈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가 감염되기도 하지만 또 반대쪽 눈에 감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눈은 항상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안이 아니라 항상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닦아주시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3번처럼 튜브를 동공에다 놓고 바깥쪽으로 동공에다 놓고 하지 않고요. 위치가 있습니다. 하안검이라고 하는 아래쪽 눈꺼풀, 아래 눈꺼풀 혹은 하부 결막낭 해서 안에서 바깥쪽으로 짜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공에 놓지는 않습니다. 자, 4번처럼 연고를 넣은 후 눈을 감고 안구를 가볍게 눌러준다. 그렇지 않습니다. 눈을 감고 그냥 안구를 움직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5번처럼 눈꺼풀 밖으로 나왔네요. 그럼 휴지 아니고 멸균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 솜으로 바깥에 나온 부분만 닦아주시면 됩니다. 44번 대상자가 화장실에서 배변을 볼 때 유황보호사의 도움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 대처 방법은 1번 문을 열어놓고 밖에서 기다린다. 2번 안전을 위해 끝까지 옆에서 지켜본다. 3번 대상자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게 한다. 4번 용변이 끝날 때까지 다른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 5번 조명을 어둡게 하고 음악을 틀어 편안하게 배설하게 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3번이네요. 대상자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게 하고 남은 부분, 안 되는 부분만 우리가 도와주신 내용은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정답 3번이네요. 45번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변이가 생기기 전에 미리 변기를 떼어준다. 2번 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반드시 누운 자세를 취한다. 3번 옆으로 돌려 눕힌 자세로 배설을 하도록 돕는다. 4번 대상자가 협조할 수 없으면 기저귀를 채운다. 5번 복부 마사지를 하여 장운동이 활발하게 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5번 복부 마사지를 하여 장운동이 활발하게 한다입니다. 침상에서 배설하는 경우는 간이변기를 사용하실 겁니다. 간이변기는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 꼭 침상에서 해야 되는 경우 이렇게 오른쪽에 그림처럼 이러한 간이변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뚜껑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넓적하게 생겨진 부분, 이렇게 낮은 부분이 엉덩이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안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안에다가 휴지를 좀 깔아주시면 좋고 앞부분에도 살짝 덮어주시면 이렇게 튀지 않아서 좋습니다. 자, 침상에서 배설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 장운동이 활발하게 해주시면 배변 활동이 원활하게 돼서 좋고요. 자, 그리고 1번처럼 변이가 생기기 전에 지금 딱 얼굴 보니까 화장실 갈 것 같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미리 대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자, 2번처럼 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반드시 누운 자세, 누워서 일 보셔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힘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 누운 자세 아니고요. 상체를 세워주시면 훨씬 더 일 보기가 편하세요. 그래서 이 자세보다는 위로 이렇게 상체를 올려주시는 것이 훨씬 좋고요. 여기 3번도 역시 옆으로 돌려눕힌 자세보다는 이렇게 앉아주신 자세 좋습니다. 4번처럼 대상자 협조할 수 없다고 해서 이렇게 기저귀를 채워주시는 것은 안 되는 내용입니다. 46번 배설이 어려울 때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흘려주는 이유는 1번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 2번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3번 수치심을 줄여주기 위해, 4번 배변 후 쉽게 닦기 위해, 5번 관략근을 이완시켜 변이를 자극하기 위해. 정답 골라볼까요? 5번입니다. 관략근을 이완시켜 변이를 자극하기 위해서입니다. 관략근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생소하신 분들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방광이 있고요. 자, 방광이라고 하는 것은 아랫배, 즉 배꼽 아래쪽에 꾹 눌러보시면 화장실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변 보고 싶네. 방광 안에 이렇게 소변이 고이게 되면 방광에서 요 의를 느끼게 됩니다. 화장실 가고 싶네. 소변 보고 싶네. 이렇게 어느 정도 일정량이 차면은 우리가 화장실 가고 싶잖아요. 그게 요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화장실 가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기에 방광에 있는 근육들이 쫙 짜줍니다. 왜요? 소변이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꽉꽉 눌러서 짜주고, 그리고 방광 주변에 있는 요 관략근이라고 하는 요 주변에 근육들이 있습니다. 이때 화장실을 가게 되면 방광은 이렇게 수축을 하게 됩니다. 쫙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밖으로 내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방광의 근육들이 이렇게 수축을 하게 되고, 그러면 방광 주변에 있는 근육, 즉 관략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완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쫙 이렇게 편안하게 해줘야 나오죠. 지금 관략근이 항상 수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변이 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화장실 가게 되면 이게 이완을 하면서 이 안에 있는 소변을 밖으로 쭉 내보내주게 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배설이 어려운 대상자잖아요. 지금 어렵기 때문에 뭔가 도움이 필요해요. 어떤 도움이요? 네, 관략근을 이완시켜주면 소변 보시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이렇게 흘려줍니다. 그럼 관략근이 편안하게 이완이 되면서 방광 내에 있는 소변 이런 것들이 쭉 하고 나오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네요. 47번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창문을 열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2번 바지를 내린 후 면도개를 덮는다. 3번 둔부를 들어 방수포를 깔아준다. 4번 꼬리뼈에 피부 발적이 있는지 살펴본다. 5번 규칙적으로 피부를 노출하여 욕창을 예방한다. 정답은요? 4번입니다. 꼬리뼈에 피부 발적이 있는지 살펴본다입니다. 자, 기저귀를 교환하실 때 이 엉덩이가 노출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상자를 잘 관찰할 수 있는 시점이 목욕할 때 하고 기저귀 교환할 때입니다. 목욕을 할 때는 전신을 볼 수 있는, 또 전신을 관찰해서 이상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목욕할 때고, 그리고 또 기저귀를 교환할 때만큼은 둔부, 엉덩이 쪽, 꼬리뼈 이런 쪽에 발적이 있는지를 세심하게 살펴주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욕창이라든지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는 게 참 좋고요. 1번 같은 경우에 창문을 열고 하는 것은 환기는 마지막에 시킵니다. 열고 기저귀 교환하면 춥습니다. 네, 대상자 감기 걸려요.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은 바지를 내린 후 덮개를 덮어주시면 이미 오픈이 돼 있습니다. 너무 창피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 방수포 같은 경우는 조금 생략을 해도 무방합니다. 기저귀를 교환할 때마다 방수포를 깔아주시지는 않아도 되고요. 자, 5번처럼 규칙적으로 피부를 노출하여 욕창을 예방한다. 규칙적으로 노출하는 것은 사실 이상이 없는데 이렇게까지 노출하실 필요는 없으셔서 불필요한 노출은 피한다. 그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적합한 것은 4번입니다. 48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가 방광이 팽만하여 아랫배가 아프다고 한다. 확인해야 할 사항은 1번 소변 주머니를 눈높이로 들어 소변량을 확인한다. 2번 유치도뇨관이 빠져 있는지 소변줄을 당겨본다. 3번 소변 주머니의 배출구가 열려 있는지 확인한다. 4번 연결관이 눌리거나 꺾여 있는지 확인한다. 5번 소변이 밖으로 새는지 확인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4번입니다. 연결관이 눌리거나 꺾여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 유치도뇨관이라고 하는 것은 생소하실 텐데 방광 안에 있는 소변을 내보내질 못해서 이렇게 꽉 차 있는 경우, 전립선 비대증인 경우가 가장 흔한데, 전립선 비대증인 경우는 소변을 보실 때 힘을 줘야 나온다든지 아니면 소변 볼 때까지 이렇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든지 소변 줄기가 가늘어진다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신 경우에 결국에는 이제 소변 보시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나중에 이것이 막히게 되면 정말 방울방울 이렇게 나오시게 돼요. 여기 꽉 차 있는데 못 나오죠. 그렇게 되면은 유치도뇨관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방광 안에다가 도뇨관을 유치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보이시는 이렇게 풍선을 사용을 해서 부풀려서 고정을 해놓고 방광 안에 있는 요 줄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도뇨관이 연결돼서요. 지금 여기 줄이 이렇게 약간 돌려져 있는데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줄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방광 안에 있는 소변이 만약에 줄이 연결관이 눌리거나 꺾여 있으면 중간에 내려오지 못하고 이렇게 위에 고여 있게 됩니다. 소변은 이 아래쪽에 고이셔야 되는데 이 위에서 방광 안에 있는 소변이 나오질 못하게 되기 때문에
연결관이 눌려 있거나 꺾여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정답이 4번입니다. 49번 누워있는 대상자의 칫솔질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가능한 누운 자세로 칫솔질한다. 2번 칫솔모 위에 치약을 두툼하게 올린다. 3번 목젖까지 깊숙이 닦는다. 4번 입안을 찬물로 여러 번 헹군다. 5번 곡반을 턱 밑에 대고 흘러내리는 물을 받아낸다. 정답 골라볼까요? 5번 곡반을 턱 밑에 대고 흘러내리는 물을 받아낸다입니다. 누워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칫솔질 하실 때 물을 뱉어내시는 경우에 칫솔에다 치약을 올리실 때 이제 올바른 내용도 보시면 이렇게 두툼하게 올리시면 치약이 치아 사이에 닿지 않고요. 칫솔모 아래쪽까지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아래쪽까지 내려오게 깊이 눌러 짜야 양치질 하실 때 치아 사이사이에 이렇게 잘 닦으실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아래쪽에 보이는 이 사진은 곡반입니다. 이렇게 약간 휘어져 있는 인체 모형하고 이제 흡사하게 인체에 생겨진 모양대로 이렇게 만들어진 물받이 그릇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곡반을 턱 밑에 대고서 흘러내린 물을 받아내시면 이게 옷이 젖지도 않고 잘 받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0번 의치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잘 때도 의치를 착용하게 한다. 2번 의치는 깨끗한 거즈에 싸서 보관한다. 3번 마비가 있는 경우 의치 위치를 자주 확인한다. 4번 의치를 끼울 때는 아랫니부터 끼운다. 5번 의치를 삽입 후 구강 세정제로 헹군다. 정답 골라볼까요? 3번 마비가 있는 경우 의치 위치를 자주 확인한다입니다. 마비가 있을 때는 이것이 이제 빠져서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마비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치를 잘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고요. 잘 때의 의치는 빼줍니다. 자, 이 내용은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잘 때는 의치를 뺀다. 그래서 하루에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잇몸을 압박을 좀 줄여주면서 쉬어주게 하면 좋거든요. 6시간에서 7시간. 그러니까 주무시는 동안 빼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2번 같이 의치를 깨끗한 거즈에 싸서 보관한다. 깨끗하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른쪽에 보이는 요 용기가 있죠. 그래서 요 전용 용기에 찬물이 담긴 용기에다가 보관해야 변형을 막을 수 있다. 요 내용을 하나 기억해 주십니다. 그 다음 또 의치의 변형을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건조시키면 안 된다. 그 내용도 체크해 주셔야 되지만 뜨거운 물로 닦아주시면 또 역시 변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찬물로 이렇게 닦아주셔야 된다. 그것도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4번도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의치를 끼울 때는 윗니입니다. 우리 노래가 있습니다. 윗니 아래이 딱자. 이 노래가 그냥 나오는 노래가 아닙니다. 네, 의치를 끼울 때는 윗니부터 노래 한 번씩 해보시면 시험 볼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5번째 의치 삽입 후에 구강세정제로 헹구는 것이 아니라 구강세정제로 헹군 다음에 의치를 삽입해야 입안이 깨끗하기도 하고 또 약간의 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끼워집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틀렸고요. 정답은 3번이네요. 51번 여성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은 1번 누워서 무릎을 곧게 펴도록 한다. 2번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아낸다. 3번 좌우로 반복해서 닦는다. 4번 요도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닦는다. 5번 물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낸다. 정답은요? 2번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아낸다가 맞습니다. 그림 보시면 방광의 위치가 여기 방광, 그 다음에 질, 항문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체크되어 있는 쪽은 여기 이렇게 앞쪽이 지금 여기에 있고요. 왼쪽으로 가면 뒤쪽이거든요. 자, 대장균이 어디 있냐 보니까 직장에서 내려오는 요 항문 쪽에 대장균이 많이 있습니다. 미생물들이. 요 뒤에서 앞으로 닦아주시면 요로 감염이 일으키는 거죠. 요도를 타고 올라가서 방광염 또 신장 쪽까지 신우신염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앞에서 뒤로라고 하는 내용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이쪽이 앞쪽이기 때문에 자 앞에서 뒤로 닦아준다 그러면
요도에서 항문 쪽으로 요걸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자, 1번처럼 누워서 무릎을 곧게 펴지 않고 누워서 무릎을 이렇게 구부려 주시면 훨씬 더 회음부 청결하기가 좋고요. 자, 좌우로 반복한다든지 원을 그리듯이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닦지는 않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에 물수건으로 물기 닦아내는 것이 아니라 마른 수건으로 닦아냅니다. 마지막은. 그래서 정답이 2번이네요. 52번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 시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팔, 몸통, 다리, 회음부 순서로 닦아낸다. 2번 욕조에 들어갈 때는 건강한 쪽 다리 먼저 들어간다. 3번 근육 긴장 이완을 위해 욕조에 30분 이상 담근다. 4번 욕조 한가운데 중심을 잡고 앉게 한다. 5번 양쪽 하지는 허벅지에서 발끝 쪽으로 닦는다. 정답은요? 2번입니다. 욕조에 들어갈 때는 건강한 쪽 다리 먼저 들어가고 나올 때도 역시 건강한 쪽이 먼저 나온다. 이 내용도 기억해 주시고요. 편마비 대상자이기 때문에 통목욕 할 때든 우리가 도와드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닦는 순서는 다리가 먼저입니다. 1번은 다리 먼저, 그 다음에 팔, 몸통, 회음부 이렇게 닦고 통에 들어갑니다. 3번은요. 근육 긴장 이완 좋으네요. 그렇지만 욕조에 30분 이상 담그면 어르신들 다 실신합니다. 그래서 5분 이상 담그지 않는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4번처럼 욕조 한가운데 한번 앉아 보십시오. 우리 균형 못 잡습니다. 어르신요. 요 등 쪽이 욕조에 닿게 해서 이렇게 목욕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5번은요. 양쪽 하지, 지금 오른쪽에 사진을 한번 보시면 하지를 닦을 때는 허벅지에서 발끝이 아니라 발끝에서 허벅지 방향으로 이렇게 닦아주셔야 이 말초의 순환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말초라고 하면 손끝 발끝입니다. 여기에 있는 혈액들은 정체되어 있기 쉽기 때문에 심장 쪽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초에서 중심 혹은 발끝에서 허벅지 이런 방향을 우리가 목욕할 때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 어르신이 순환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3번 수액을 맡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상의를 갈아입히는 순서는 1번 왼팔 수액 오른팔 순으로 벗긴다. 2번 수액 오른팔 왼팔 순으로 벗긴다. 3번 왼팔 오른팔 수액 순으로 입힌다. 4번 오른팔 수액 왼팔 순으로 입힌다. 5번 왼팔 수액 오른팔 순으로 입힌다. 정답 골라볼까요? 5번 왼팔 수액 오른팔 순으로 입힌다입니다. 자, 수액 맡고 있는 대상자 굉장히 어려운 문제 유형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어느 쪽이 마비가 있느냐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어느 쪽이 마비 있어요? 왼쪽이요. 왼쪽 편마비이기 때문에 주사는 건강한 쪽에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맞고 있는 주사의 방향은 오른쪽입니다. 갈아입히는 순서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옷 갈아입히는 거 나오면요. 이걸 적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입을 때는요. 마비된 쪽이 먼저, 그 다음에 벗을 때는요. 건강한 쪽이 먼저. 요거를 시험 보실 때까지는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입을 때는 마비, 벗을 때는 건강. 요거는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근무를 하실 때도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자, 입을 때는 마비고 벗을 때는 건강한 쪽이죠. 그러면 지금 왼쪽 편마비이기 때문에 입을 때는 어느 쪽이 먼저 입어야 돼요? 마비된 쪽? 그러면 왼쪽이 먼저 입습니다. 그래서 이게 1번. 입을 때 입혀주시고, 자, 입으려고 보니까 오른쪽에 수액이 있어요. 그래서 수액이 2번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팔이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로 되어 있는 걸 한번 골라보면 정답이 5번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이 순서 맞게 되어 있는 거 보시면 정답이 5번이네요. 54번 대상자가 침대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 침대의 머리 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은 1번 양팔을 잡고 위쪽으로 이동한다. 2번 침대 시트를 끌어당겨 이동한다. 3번 대상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이동한다. 4번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허리와 대퇴부를 잡고 동시에 옮긴다.
5번 두 사람이 침대 양쪽에서 어깨와 대퇴를 지지하여 동시에 옮긴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5번입니다. 두 사람이 침대 양쪽에서 어깨와 대퇴를 지지하여 동시에 옮긴다입니다. 어르신이 침상에서 누워 계신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요. 대상자를 침대 아래쪽에서 지금 위쪽으로 올릴 건데 우리가 한 사람이 옮기는 경우는 대상자가 협조가 가능한 경우고 지금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협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님이 두 분이 오셔서 양쪽에 서신 다음에 어르신의 어디를 잡느냐, 어디 아래쪽을 지지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그럴 때는 어르신이 지금 위로 올라가기 좋은 위치는요. 여기 어깨 여기 위치하고 그 다음에 대퇴 아래쪽 이렇게 잡아주시면 두 분이서 이렇게 손을 맞잡고서 서로 간에 이 양쪽에서 잡아주시면서 하나 둘 셋 해서 동시에 올려주시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네요. 55번 편마비 대상자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두 다리를 쭉 편다. 2번 두 다리를 침대 밑으로 떨어뜨린다. 3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불편한 쪽에 선다. 4번 건강한 쪽으로 돌려눕힌 후 일으킨다. 5번 건강한 손으로 요양보호사의 목을 감싸 안는다. 정답은요? 4번 건강한 쪽으로 돌려눕힌 후 일으킨다입니다. 자, 우리 대상자분이 편마비 있으시고 그 다음에 침대에서 일어나 앉으실 건데 여기에서만큼은 이렇게 일어나 앉는 경우에는 건강한 손으로 짚고 일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쪽에서 이렇게 어깨를 잡아주시는 게 맞고 반대쪽은 대퇴 쪽을 지지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강한 손으로 짚고 대상자가 짚고 일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쪽으로 돌려눕히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정답이 4번이네요. 56번 사지마비 대상자를 침상에서 일으켜 앉힐 때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은 요양보호사는 한쪽 팔을 대상자의 목 밑을 받쳐 넣은 후 손바닥으로 반대쪽 A 밑을 받쳐준다. 다른 손은 대상자의 B 위에 올려진 양손을 지지한다. 1번 머리, 가슴, 2번 허리, 복부, 3번 어깨, 가슴, 4번 어깨, 머리, 5번 등, 복부. 정답 골라볼까요? 3번 어깨, 가슴입니다. 자, 우리 사지마비이기 때문에 팔다리 다 못 쓰십니다. 그럴 때는 요양보호사님께서는 한쪽 팔을 대상자의 목 밑을 먼저 받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1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른 손은 감싸듯이 해서 대상자의 올려진 양손 위에다가 넣으시는데 이렇게 대상자의 가슴 위에 올려진 손이죠. 그래서 1번이 어깨가 되고 2번은 가슴 위에 올려진 양손을 지지한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서 정답이 3번입니다. 57번 대상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경사도가 큰 오르막길을 오르는 방법은 1번 빠른 속도로 밀며 오른다. 2번 지그재그로 밀며 오른다. 3번 휠체어를 뒤로 돌려 오른다. 4번 휠체어 앞바퀴를 들고 오른다. 5번 휠체어 뒤를 발로 누르고 오른다. 정답은요? 2번 지그재그로 밀며 오른다입니다. 경사도가 큰 경우에 뒤로 밀려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밀고 올라가시는 게 안전하다 그렇게 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네요. 58번 대상자를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근다. 나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편다. 다 대상자의 허리와 어깨를 지지하여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일어난다. 라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게 한다. 1번 가나 다라, 2번 가라 나다, 3번 가나 라다, 4번 가다 나라, 5번 라나 다가.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2번 가라 나다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바닥에서 휠체어를 옮길 때 휠체어 사용의 거의 중요한 부분은 바퀴가 달린 이동 도구이기 때문에
잠금 장치를 잠그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면 대상자의 건강한 쪽 손으로, 지금 여기 그림에 보면 여기 건강한 쪽 손이 있죠. 팔걸이를 잡게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자, 건강한 손으로 잡게 한다.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리고 나면 대상자가 이제 일어나야 되죠. 일어나려면 어떻게 하느냐? 건강한 쪽 무릎을 사용해서, 이 무릎은 지금 건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세운다. 이 내용이 세 번째 내용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상자의 우리가 잡아주는 부위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요양보사님이 여기서 이렇게 어깨하고 뒷부분엔 허리를 지지하고 있거든요. 지지하면서 건강한 쪽 무릎을 이제 세워서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는 것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일어나야 의자에 앉히는 거죠. 의자에 앉힌다 이런 게 나오면 이제 마지막이 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차분히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그고, 그 다음에 건강한 손으로 팔걸이를 잡고, 자,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요. 그리고서 무릎을 마지막에 세운다. 그리고 휠체어 의자에 시트에 앉는다. 이렇게 순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네요. 59번,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이동 시 올바른 방법은 1번 잠금 장치를 풀고 대상자의 발을 바닥에 내려놓는다. 2번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 측 무릎을 지지한다. 3번 불편한 손으로 자동차 손잡이를 잡게 한다. 4번 불편한 다리 엉덩이, 건강한 다리 순으로 옮긴다. 5번 건강한 다리 엉덩이, 불편한 다리 순으로 옮긴다. 정답은요? 2번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측 무릎을 지지한다입니다. 자, 편마비 대상자는 마비측이 항상 이완성 마비로 꺾어지거나 힘이 없어서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비가 있는 쪽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내용이 나오면 마비측은요, 우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측을 지지한다. 이 내용은 정말 좋은 내용이고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마비측 무릎은 지지, 이런 내용이 나오면 맞는 걸로 골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죠. 60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하여 보행할 때 돕는 방법은 1번 왼손으로 지팡이를 잡게 한다. 2번 요양보사는 오른쪽에서 보조한다. 3번 왼쪽 발의 앞 15cm, 옆 15cm 지점에 지팡이 끝을 놓는다. 4번 요양보호사가 양손으로 어깨를 잡고 보조한다. 5번 지팡이를 먼저 앞에 놓고 왼쪽 발부터 이동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5번이네요. 지팡이를 먼저 앞에 놓고 그 다음 왼쪽 발, 그리고 오른쪽 발, 이렇게 보행하실 때는 평지보행은 지팡이가 먼저 나가고 그 다음 불편한 다리 나가고 그리고서 이제 건강한 다리가 나가주시면 되죠. 자, 1번은 왜 틀렸나 보니까 왼손으로 지팡이 잡으시면 마비가 있으시기 때문에 놓칩니다. 그래서 틀렸고, 자, 우리 요양보 선생님은 불편한 쪽에서 보조합니다. 그래서 방향이 틀렸고, 자, 3번 같은 경우도 지팡이를 건강한 손으로 잡기 때문에 왼쪽 발 앞쪽, 옆쪽에 놓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발 앞 15cm, 오른쪽 발, 새끼 발가락 옆쪽으로 15cm, 이렇게 지점에 지팡이 끝을 놔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나가는 방향의 발을 보시면 여기 앞쪽으로 나간다 했을 때 지금 여기가 마비가 있기 때문에 건강한 쪽에 앞에 15, 옆에 15 정확한 위치가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지팡이 놓는 위치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4번은 왜 틀렸나 보니까 요양보호사가 양손으로 어깨를 잡고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사님의 위치는 왼쪽에 위치하게 되고요.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서 보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위치가 틀렸죠. 61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계단을 오를 때 보행 순서는 1번 오른쪽 다리, 지팡이, 왼쪽 다리, 2번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지팡이, 3번 왼쪽 다리, 지팡이, 오른쪽 다리, 4번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5번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정답은요?
4번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입니다. 자, 지팡이 같은 경우에 지금 계단을 오를 때입니다. 올라갈 때는 지팡이,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 마지막 불편한 다리, 이 순서로 가면 됩니다. 자, 지팡이가 항상 지팡이 나오면 지팡이가 먼저,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힘이 있어야 되니까 건강한 다리가 가고 마지막 불편한 다리를 데리고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62번 감염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세수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 씻는다. 2번 항균 액체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미온수로 씻는다. 3번 젖은 수건은 건조한 후 다시 사용한다. 4번 장갑을 착용했을 때에는 손 씻기를 생략한다. 5번 오염된 장갑은 깨끗이 씻어 건조한 후 재사용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2번 항균 액체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미온수로 씻는다. 네, 너무 잘해주셨고요.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이렇게 액상의 비누, 항균 액체 비누 너무 좋습니다. 네, 바 형태의 비누보다는 요 지금의 액상 비누가 훨씬 더 위생적이고요. 손 세정력도 좋습니다. 자, 1번처럼 세수대야에 이렇게 받아서 씻지는 않습니다. 예, 오염원이 계속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흐르는 물로 씻는다 기억해 주시고, 젖은 수건은 건조하는 게 아니라 세탁해서 다시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4번처럼 장갑을 착용했다 할지라도 손 씻기를 해주신다. 이 내용도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5번처럼 오염된 장갑은 이렇게 재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63번 흡입 물품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한 번 사용한 카테터는 버린다. 2번 흡입병은 일주일에 이상 깨끗이 닦는다. 3번 흡입병에 가래가 가득 차면 버리고 세척한다. 4번 사용한 카테터는 물에 담가 놓았다가 흐르는 물에 비벼 씻는다. 5번 고무 제품은 15분 이상 끓인 후 쟁반에 널어 햇볕에 말린다.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사용한 카테터는 물에 담가 놓았다가 흐르는 물에 비벼 씻는다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요 앞부분에 있는 요것을 이제 카테터라고 합니다. 요 카테터로 기관지 내에 있는 분비물들을 빨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요 통이 보이실 건데요. 요게 받아지게 됩니다. 요거는 하루에 한 번 이상 깨끗이 닦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카테터 같은 경우는 사용하시고 나면 15분 이상 끓인 후에 쟁반에 널어서 그늘에 말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64번 침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이용할 수 있도록 침대 바퀴는 열린 상태로 둔다. 2번 대상자가 내려오기 쉽게 난간을 내려놓는다. 3번 등판, 다리판 작동 손잡이는 신속하게 조절한다. 4번 안전을 위해 잠금 장치를 잠근 상태로 이동한다. 5번 부착된 식탁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어놓는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네, 침대 안전하게 사용하셔야 되는데 어르신이 많이 계시는 곳이 대부분 이제 침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침대를 조금 여기 발판 쪽에 침대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 위치하게 돼 있는 것을 접어 놓아야지 이걸 펼쳐 놓으시면 걸리겠죠. 그리고 항상 1번처럼 이제 침대 바퀴가 이동할 때 이제 열린 상태로 두시면 낙상하기가 쉽습니다. 안 되는 거고요. 자, 2번처럼 난간을 내려놓으시면 또 떨어지시는 거죠. 이것도 위험합니다. 자, 3번처럼 이렇게 등판, 다리판, 작동 손잡이를 신속하게 조절하시면은 어르신이 어지러워하세요. 천천히 작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4번처럼 안전을 위해서 잠금 장치를 잠근 상태로 이동을 해주시면은 여기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바퀴 4군데에 다 잠금 장치가 있습니다. 그럼 침대가 굴러가질 않습니다. 이건 연 상태로 이동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65번 실내에서 화재 발생 시 소화기를 사용하는 순서는 가, 노즐을 잡고 불 쪽을 향한다. 나, 손잡이를 움켜쥔다. 다, 안전핀을 뽑는다. 라, 분말을 고루 쏜다. 1번 나다 가라. 2번 나가 다라.
3번 다가 나라, 4번 다나 가라, 5번 나다라가. 정답 골라볼까요? 3번입니다. 실내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화기를 먼저 사용해서 불을 소화해야 되고요. 진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안전핀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여기 안전핀이 항상 이 가운데 부분에 있습니다. 이걸 잡아 뽑는다. 이게 1번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노즐을 잡고서 여기 노즐이 있습니다. 이 호스를 잡고 불 쪽을 향해 주시고, 그리고 나면 손잡이를 움켜 쥐어야 이 분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은 분말을 고루 쏜다.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66번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자연 채광이 들어오지 않게 커튼을 친다. 2번 현관이나 계단에 발밑을 비추는 조명을 설치한다. 3번 전체 난방보다는 국소 난방이 바람직하다. 4번 화장실 안을 볼 수 있도록 유리문으로 설치한다. 5번 세탁하기 쉬운 어두운 색의 식탁보를 깐다. 정답 골라볼까요? 2번 현관이나 계단 발밑을 비추는 조명을 설치한다입니다. 네, 어르신이 너무 어두우면은 잘 안 보이세요. 그렇다고 우리 시야에 정면에 이렇게 조명을 설치해 주시면 눈이 부셔가지고 순간적으로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관이나 계단 발밑에 이렇게 조명을 해주시면 어둡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너무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67번 알아듣기는 하나 말을 할 수 없는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은 1번 옆에서 편안하게 이야기한다. 2번 대상자의 말에 짐작하여 미리 대답한다. 3번 기본적인 정보를 반복하여 알려준다. 4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대화한다. 5번 의사표현을 잘했을 때는 긍정적 공감을 해준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의사표현을 잘했을 때는 긍정적 공감을 해준다. 의사표현을 잘했을 때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분이 했기 때문에 어르신 너무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은 굉장히 좋아하시겠죠?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68번 다음 대화 중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추천한 여가 활동의 유형은 대상자 내가 건강했을 때는 배추랑 감자도 많이 심었는데 힘들어도 그때가 좋았어. 자식들한테도 나눠주고. 요양보호사 그러셨군요. 저랑 화단 꾸미기 같이 하실래요? 1번 자기계발활동, 2번 운동활동, 3번 소일활동, 4번 사교오락활동, 5번 가족중심 활동. 정답 골라볼까요? 네, 3번 소일활동입니다. 화단 꾸미기나 텃밭 가꾸기는 소일활동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69번 요양보호사의 업무 기록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요즘 식사량이 줄어서 체중이 많이 줄었다. 2번 식사를 하지 않아 오후에 간식을 제공하였다. 3번 오랜만에 손주가 다녀가서 기분이 좋아 보인다. 4번 9월 10일 오전 10시 우유 200ml를 드셨다. 5번 물을 많이 드시고는 방에서 소변을 봤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4번입니다. 9월 10일 오전 10시 우유 200ml를 드셨다. 너무 정확하네요.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 시간이랑 양 이런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정답이 4번입니다. 70번 낮에 계속 잠만 자고 밤에 돌아다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낮에 같이 산책을 한다. 2번 요양보호사도 낮에 자고 밤에 활동한다. 3번 밤에는 돌아다니지 못하게 방문을 잠근다. 4번 낮에 졸고 있으면 충분히 쉬게 한다. 5번 저녁에 포만감 있는 식사를 제공한다. 정답은요? 1번 낮에 같이 산책을 한다입니다. 네, 밤에 돌아다니고 이제 낮에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낮에 못 주무시도록 이렇게 말을 건다 이 내용도 좋고 또 산책을 같이 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하고 어쨌든 낮에 못 주무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71번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 대상자가 집에 가겠다고 잠긴 문을 잡고 두드리며 소란을 피울 때 대처 방법은 1번 신체적 제재를 가하여 조용하게 한다. 2번 소란을 피우면 퇴소시키겠다고 말한다. 3번 다른 대상자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방에 가둬둔다. 4번 아들이 곧 모셔간다고 했어요. 라고 안심시킨다. 5번 출입문이 잠겨 있어요. 다른 출입문을 함께 찾아봐요. 라고 말한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출입문이 잠겨 있어요. 다른 출입문을 함께 찾아봐요. 이것은 어르신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내용이에요. 문을 잡고 막 두드리는 거죠. 여기 잠겨 있네요. 우리 다른 문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 하면 어르신이 이제 찾으시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소란이 조금 잠재워질 수가 있습니다. 정답 5번이네요. 72번 치매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파괴적 행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주로 치매 초기에 나타난다. 2번 난폭한 행동이 자주 일어난다. 3번 에너지가 소모되어도 폭력적이다. 4번 파괴적 행동이 시작되면 오래 지속된다. 5번 진정된 후에는 이상 행동에 대해 상기시킨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1번이네요. 주로 치매 초기에 나타난다 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왜 이런 이제 파괴적인 행동이 왜 나타나는지 이제 이유를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해왔던 일들, 일상적으로 해왔던 일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면서 또 감정에만 의존을 하게 되고요. 또 이런 여러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다 보면 내가 왜 이런 일을 수행하지 못하지? 라고 하면서 막 화가 나시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 잘 하시다가 갑자기 못하게 되고 또 감정에만 반응하게 되는 이런 상태가 이제 파괴적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로 치매 초기에 나타나는 게 맞고요. 2번처럼 이렇게 자주 일어나진 않습니다. 또 3번처럼 에너지 소모되면요. 예전처럼 평온해집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모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셔야 되고 파괴적 행동이 시작되면 또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5번처럼 진정된 후에는 이것에 대해서 상기시켜 주시면 절대 안 돼요. 또 그 상황이 다시 떠오르게 되면 또다시 파괴적 행동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답이 1번이네요. 73번 복통을 호소하는 치매 어르신에 대한 올바른 대화 방법은 1번 통증 부위를 짚어가며 여기가 아프세요. 2번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하세요. 3번 점심에 무엇을 드셨어요? 4번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진통제 드릴게요. 5번 체한 것 같은데 곧 좋아질 거예요. 정답은요? 1번이죠. 네, 통증 부위를 짚어가며 여기가 아프세요? 이렇게 배 아프시다고 하니까 복통이죠. 배 짚어가면서 여기가 아프세요? 이렇게 여쭤보시면 됩니다. 1번이에요. 74번 치매 말기 대상자의 의사소통으로 옳은 것은 1번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잘 모르겠네요. 2번 밤에는 잘 주무셨어요? 배고파 밥 좀 줘. 3번 식사는 하셨어요? 아까 씻었어. 4번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5번 어르신 왜 자꾸 불러 귀찮게.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어르신이 똑같이 따라하는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증상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75번 임종 직후 요양보호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 소유물은 모아서 소각한다. 2번 튜브나 장치를 신속히 제거한다. 3번 시트로 대상자의 얼굴을 덮는다. 4번 엉덩이 밑에 패드를 제거한다. 5번 베개를 이용하여 어깨와 머리를 올려준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임종 직후에는 사후 시반이라고 해서 얼굴색이 검게 변하게 됩니다. 이때 베개를 이용해서 어깨와 머리를 올려주시면 예전의 상태 그대로 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개를 이용해서 어깨와 머리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76번 하임리법을 적용해야 할 상황으로 옳은 것은 1번 심장질환으로 인한 심정지 상태, 2번 이물질에 의한 기도질식 상태, 3번 위경련으로 인한 가슴 통증, 4번 뜨거운 물에 의한 화상, 5번 낙상에 의한 골절.
정답은요? 2번 이물질에 의한 기도 질식 상태입니다. 이때 이제 하임리법이라고 하면 기도에 뭔가 이물질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숨을 못 쉬겠죠. 기도 질식 상태가 됩니다. 이때는 하임리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것을 또 복부 밀어내기라고도 합니다. 복부에 압력을 가해서 기도 내에 있는 물질을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명치와 배꼽 중간에 엄지손가락으로 잡으시고 그리고 반대 손으로 이렇게 감쌉니다. 뒤, 후, 상방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후, 상방으로 당깁니다. 그러면 기도 내에 있는 이물질이 이렇게 툭 하고 튀어나오게 되죠. 그러면 아주 잘 대처를 했다 이렇게 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77번 음식을 급히 먹은 대상자가 목에 이물질이 걸려 갑작스러운 기침과 호흡곤란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1, 2, 3, 4, 5 정답은요? 1번이네요. 네, 방금 전에 봤던 내용하고 흡사한 내용인데요.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하임리법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8번 대상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1번 반응 확인, 2번 인공호흡, 3번 기도유지, 4번 가슴 압박, 5번 도움 요청. 정답은요? 1번 반응 확인입니다. 대상자가 쓰러져 있어요. 그러면 어르신 괜찮으세요? 하면서 어깨뼈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흔들면 안 되고 두드리면서 반응을 확인해 봅니다. 이때 반응을 확인했는데 의식이 없어요. 그럼 바로 도움 요청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슴 압박을 심폐소생술 들어가야죠. 가슴 압박 그리고 기도 유지 후에 인공호흡을 해주시면 아주 적절하게 심폐소생술을 잘 적용했다라고 봅니다. 이 순서도 기억해 주시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반응 확인이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79번 심폐소생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가슴이 최소 8cm 눌릴 정도의 강도로 압박한다. 2번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동시에 실시한다. 3번 1분에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4번 대상자의 머리를 앞으로 당겨 기도를 유지한다. 5번 15회 가슴 압박 후 2회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1분에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입니다. 심폐소생술 하실 때 속도도 중요하고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1번에 가슴이 눌리는 정도는 5cm 정도입니다.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은 요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 동시에 하시면 안 되고 가슴 압박 먼저 그 다음에 기도 유지 후에 인공호흡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4번처럼 대상자의 머리를 앞으로 당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머리를 뒤로 젖히고 그 다음에 턱을 들어 올린다 이 내용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네요. 5번 같은 경우는 가슴 압박의 횟수인데요. 가슴 압박은 30회입니다. 네, 30대 인공호흡 2의 비율. 그래서 30대 2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80번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패드를 붙인 후 전원을 켠다. 2번 5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 분석을 한다. 3번 충전 중에도 가슴 압박을 시행한다. 4번 쇼크 버튼을 누르고 즉시 인공호흡을 시작한다. 5번 자동심장 충격기는 매년 1회 정기 점검을 한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다가 자동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바로 적용을 해준다. 이 내용 하나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충전 중에도 가슴 압박을 시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충전이라고 하는 거는 제세동을 시행하기 전에 이제 전기를 쭉 모으는 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기계에 따라 충전 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심장을 쉬어주면 안 된다. 이때는 가슴 압박을 시행한다. 요 내용을 기억해 주시고 자, 자동 심장 충격기의 일반적인 4단계의 요 내용도 하나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자동 심장 충격기는 전기 장치이기 때문에 전원을 켜는 것이 먼저구나. 이걸 하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패드를 부착하는데 오른쪽 빗장뼈 아래 왼쪽 겨드랑이 중간선에다가 패드를 부착합니다. 요 붙이는 이유는 심장 리듬을 분석하기도 하고 전기 충격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이 패드를 반드시 붙여야 된다 보시고요. 이건 또 맨살에 붙여야 되고요. 자, 3번은 이제 심장 리듬을 분석하게 되죠. 심장이 정말 뛰는지 안 뛰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기계가 정확하게 분석을 합니다. 이때 대상자에게서 떨어져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단계는 모두 물러나고 재세동, 즉 전기 충격을 심장 충격을 주는 단계입니다. 이때 역시 대상자에게서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시행을 하고 나면 바로 심폐소생술, 즉 가슴 압박을 시행한다. 이 내용도 하나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지금까지 문제 푸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만큼 성적도 많이 올라가시고 또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